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3학년도 6월 모평 화학원 해설 강의를 맡은 저는 박인수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선생님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감독하면서 봤는데 정말 그 떨리는 그 손으로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니까 참 짠하고 대견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험 못 봤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시험은 모의평가지 수능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통해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 어떤 부분을 앞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여러분들 점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순서 첫 번째로는 총평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20번까지 문항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부터 시작할게요. 이번 시험의 문항의 난도는 일단 수능과 비교했을 때는 좀 비슷했다. 그 다음에 작년 6월 모평에서 1등급 컷이 47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예상 컷이 지금 40, 한 4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웠다는 건데, 제가 문제를 쭉 봤을 때는 학생들에게 또 물어보기도 했을 때, 보통 2페이지와 3페이지에서 약간 막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넘어가고 다른 걸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정작 마지막 4페이지에서는 풀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 좀 부족했는지 또 그리고 막혔을 때는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왜냐면 거기에만 시간을 쏟기에는 30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험의 난도는 이랬다. 그러면 단원별로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됐는지를 살펴보면 1단원부터 4단원까지 봤을 때 좀 고르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이렇게 어떤 단원별로 어떤 평가 요소를 물어봤는데 좀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4번 양자수 문제인데 이 양자수는 2015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항상 등장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이 양자수를 물어본 문제의 경향을 보면 우리가 오비탈에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오비탈은 S오비탈과 P오비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D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에 집중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동적 평형도 이렇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새롭게 나왔는데 이번 시험에도 마찬가지로 이 동적 평형과 관련된 기출은 사실 몇 문제 없어요. 근데 그 기출의 패턴을 보면 거의 똑같거든요. 즉 동적 평형 전과 후를 비교하거나 그래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또 액체의 양과 기체의 양을 비교하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출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9번 현대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는 이거는 예전 교육과정부터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하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은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부터 20번 내에 해당되는 대단원과 평가 요소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몰롱도,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이 연관짓고 싶은 거는 이 중화적정에서 계산이 나오죠. 어떤 실험 상황을 주고, 근데 계산이 주로 어떤 농도를 만들고 또 거기에 얼마를 취하고 이런 식으로 실수를 유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그동안의 패턴들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번의 자동이온화와 pH 관련해서는 계속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도 기출 문제를 잘 분석해야 돼요. 제가 시작과 끝이 계속 기출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출들이 많이 있고 그런 기출들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7번 동위원소 파트에서 최근 한 몇 년 동안에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고 약간 준킬러와 킬러의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건데 아마 수능에서도 여기 파트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약간의 계산, 확률 이런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수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자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17번부터 20번이 마지막 4페이지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이 네 문제 중에 3개의 문제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상대값이라는 자료가 다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실제값이 아니라 상대값이라는 자료가 주어졌을 때는 항상 어떤 비례식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상대값이 항상 좀 실수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 마지막 페이지에 무려 3문제나 4문제 중에 상대값에 해당되는 자료를 줬다. 그러면 앞으로도 9월 모평,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어렵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 상대값의 개념이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비례식을 이용해서 풀어야겠다라는 생각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출제되었던 요소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항은 제가 꼭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눈여겨볼 거를 제가 정리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 13번 문항인데요. 13번 문항은 우리 산화원원 반응식 계속 나왔던 문항들인데 이번에 조금 특이했던 거는 그동안의 산화원원 반응식은 어떤 산화수의 변화를 통해서 개수를 찾는 유형이었다고 하면 이번 시험에는 전화를 가려놨어요. 가려놨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서 순간 당황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따가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전화를 찾는 유형이 출제가 되었으니까 한번 살펴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번 동위원소. 좀 전에도 얘기했죠. 최근에 계산 유형으로 조금 준킬러와 킬러 사이에서 계속 등장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좀 하자. 시간이 좀 소요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우리 전통적으로 중화반응과 우리 화학반응의 양적관계 파트인데 우리 중화반응의 양적관계 문제를 계속 유형을 살펴보면 최근에는 이렇게 논리로 접근하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딱딱 계산을 통해서 접근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얘가 만약에 산성이라면 그럼 얘는 산성이겠지. 그런데 모순이 생기네? 그럼 얘는 염기성이야.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가는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의 수를 따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간이 소요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20번 문항도 양적 관계, 밀도 자료. 밀도라는 자료가 주어지면 학생들이 처음에 당황해요. 하지만 밀도라는 거 그동안에 많이 출제가 됐고 밀도는 우리가 부피분의 질량인데 우리가 이 부피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몰수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야 라는 걸로 바꿔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연습들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저와 함께도 계속 해 나가시면 충분히 수능에서는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천은요. 마지막으로 이번 모의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항들, 어떤 단원에서 내가 틀렸는지 그리고 내가 아직 4단원의 어떤 부분이 또 부족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기출의 반복이에요.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 거의 다 기출에 있던 것들이 계속 등장하고 앞으로도 수능에서도 등장할 겁니다. 그동안에 많은 기출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기출들을 평가원, 그 다음에 학력평가별로 정리를 해서 어떤 유형이 부족하다 그럼 그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시험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모의평가는 모의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수능까지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문항 해설을 통해서 뵙겠습니다.